엄마, 올해도 김장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김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해도 거르지 않았던 김장이었습니다. 올해는 안 할 거야. 순자의 대답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저희도 요즘 마트 김치 먹거든요. 아들 도윤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잘 됐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쳤지만 순자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작년에 쓰던 절임통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통에 배추가 담기지 않을 것입니다. 순자는 장독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5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순자는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로그인 시작합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순자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 영호가 신문을 보다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까 도윤이한테 전화했지요? 뭐래요? 영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올해 김장 안 한다고 했어요. 순자의 대답에 영호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한 거요? 영호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매년 김장철이 되면 순자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손목이 너무 아파요. 이젠 무거운 것도 못 들겠고요. 순자는 자신의 손목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사실 손목 통증은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배추를 씻고 절이고 버무리는 과정에서 손목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작년에도 김장을 강행했습니다. 올해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목이 욱신거렸고 젓가락을 드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소? 영호의 물음에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기다린다고요? 도윤이 말 들었어요? 잘 됐대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가족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작년에 김치 보냈을 때 기억나요? 절반도 안 먹고 버렸대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 사 먹는다고 마트 김치가 더 맛있다고 그러더군요. 순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영호도 작년 설날에 아들네 집에 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냉장고 한쪽에 순자가 보낸 김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요즘 저희는 유산균 김치 먹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순자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영호는 봤습니다. 세상이 변했어요. 우리 같은 늙은이가 하는 일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부엌 찬장을 열어 작년에 담았던 김치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김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김치네요. 순자는 항아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호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였지만 이렇게 허탈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여보, 내가 도와줄 수 있소. 올해만이라도 해봅시다. 영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반찬은 간단했습니다. 김치 몇 조각, 된장찌개, 나물 한 접시가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맘때면 김장 준비로 집안이 북적였는데
올해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한 소리와 함께 새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게 내가 담근 마지막 김치구나. 순자는 속으로 생각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호도 김치를 먹으며 아내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영호는 마당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항아리들이 달빛 아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순자는 김장을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솜씨가 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순자의 김치를 최고라고 칭찬했습니다. 여보, 들어와요. 밤 공기 차가워요. 부엌 창문이 열리며 순자가 말했습니다. 영호는 담배를 끄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화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김장 안 하는 게 맞소? 영호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젠 그만할 때가 됐어요. 순자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실로 들어간 순자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순자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25에 시집와서 처음 김장을 배웠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엄하게 김장법을 가르쳤고 순자는 울면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현실이 순자를 짓눌렀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내 김치가 필요 없나 보구나. 순자는 눈을 감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서 영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몸을 돌려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78세의 영호도 이제 늙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머리는 하얗게 샜습니다. 우리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순자는 쓸쓸하게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부엌이었습니다. 도윤은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마트에서 산 포장 김치였습니다. 여보, 이거 언제 샀어요? 도윤이 아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지난주요. 왜요? 수진은 설거지를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냄새가 좀 이상한데. 도윤은 김치를 코에 가까이 대고 킁킁거렸습니다. 그럼 버려요. 새로 사면 되죠. 수진의 대답은 무심했습니다. 도윤은 김치통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 순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 통화에서 어머니는 올해 김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잘 됐네요 라고 대답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엄마가 올해 김장 안 하신대요. 도윤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앉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매년 내려가서 김장 거들면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수진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작년 김장철 수지는 시어머니를 도우러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하루 종일 배추를 씻고 버무리는 일은 고역이었습니다. 손은 얼얼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담근 김치는 맛있지 않았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솔직히 요즘 마트 김치도 괜찮던데요? 수진의 대답에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도윤도 어머니의 김치와 마트 김치의 차이를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끼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하던데.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수진이 스마트폰을 보며 물었습니다. 김장 안 한다고 했을 때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도윤의 말에 수진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다 그렇죠. 김장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수진은 쇼핑몰 앱을 열었습니다. 여보, 김치 세일하네요. 20% 할인이래요. 수진이 화면을 도윤에게 보여줬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몇 통 주문하세요. 도윤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수진은 장바구니에 김치 3통을 담았습니다. 내일 배송 온대요. 편하죠? 수진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김치를 사는 것이 맞는 건가? 어머니가 평생 담가온 김치를 이렇게 간단히 대체하는 것이 옳은 건가? 하지만 도윤은 그 생각을 곧 떨쳐냈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도윤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의 두 자녀, 초등학생 지민이와 중학생 서준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반찬 뭐예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있어. 수진이 냄비를 들고 와서 대답했습니다. 또 김치찌개예요? 서준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김치찌개 맛있잖아. 수진이 국자로 찌개를 퍼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 김치 맛이 좀 이상해요. 지민이가 김치를 뱉으며 말했습니다. 도윤도 한 입 먹어봤습니다. 묘하게 텁텁하고 향도 약했습니다. 마트에서 산 거라 그래. 먹을 만하잖아. 수진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김치가 더 맛있었는데. 지민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작년 설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한 박스 가져왔습니다. 빨간 김치가 항아리에서 꺼내져 김치통에 담기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들은 그 김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지민이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어머니 순자는 얼마나 기뻐하셨던가. 다음에 더 많이 담가올게. 순자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김치는 냉장고에서 천천히 잊혀졌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 김치는 너무 짜요라며 새 김치를 샀습니다. 결국 순자의 김치는 절반도 못 먹고 버려졌습니다. 애들아, 할머니한테 전화 한번 드려야겠다. 도윤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왜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올해는 김장 안 하신대. 도윤의 말에 지민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왜요? 할머니는 매년 김장하셨잖아요. 지민이의 질문에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나이가 드셔서. 도윤은 얼버무리듯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그릇을 치우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편하고 할머니도 편하신 거잖아. 수진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도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수진은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엄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도윤은 시골집을 떠올렸습니다. 늦가을 밤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혼자 장독대를 바라보며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핸드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아침에 통화했으니까 괜찮겠지. 도윤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담배를 껐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온 도윤은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시골 내려갈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수지는 드라마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왜요? 갑자기.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했거든요. 도윤의 말에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서준이 학원 상담 있어요. 다음 주에 가요. 수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드라마 속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식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도윤은 그 장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언제 저렇게 모였던가. 도윤은 기억을 더듬었지만 최근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올해는 안 할 거야. 그 한마디에 담긴 서운함과 외로움을 도윤은 이제야 느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시골 마당에는 낙엽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김순자는 빈 배추밭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면 저 밭에 배추가 가득했습니다. 푸르고 싱싱한 배추들이 햇빛을 받으며 자라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밭에는 잡초만 무성했고 바람만 쓸쓸하게 불어갔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손주들이 저기서 뛰어놀았는데 순자는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민이와 서준이가 배추밭 사이를 뛰어다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배추 이렇게 크면 무거워요? 지민이가 배추를 안아보려다 넘어졌던 기억이 났습니다. 순자는 손주를 일으켜 세우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 배추들이 다 너희 먹을 김치가 되는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김장이 될 줄은. 순자는 장독대로 걸어갔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담근 김치는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항아리 안쪽에는 소금기와 고춧가루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항아리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순자는 찬장을 열었습니다. 고춧가루 봉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작년에 사둔 것이었습니다. 올해 김장에 쓰려고 준비했던 것이었는데 이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순자는 고춧가루 봉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빨간 가루가 봉지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순자는 봉지를 다시 찬장에 넣었습니다. 버리기에는 아까웠지만 쓸 일도 없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던 순자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앞집 이술래 할머니와 함께 김장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순자야, 올해 김치는 정말 맛있겠다. 이술래는 항상 순자의 김치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이술래는 작년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지관 노인네 분들도 떠올랐습니다. 매년 김장철이면 순자는 복지관에 김치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김치가 최고예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들 대부분은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요양원도 예전에 김치를 보내던 곳이었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영호의 친구 순떡 할머니도 생각났습니다. 순자 씨가 담근 김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순떡 할머니는 매년 김장철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순떡 할머니도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김치를 나눠줄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평생 함께했던 이웃들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호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밥 차렸소? 영호가 부엌으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순자는 간단한 반찬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마트에서 산 김치였습니다. 영호는 김치를 집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곧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 김치, 맛이 이상하오. 영호의 말에 순자도 한 입 먹어봤습니다. 시큼하면서도 텁텁한 맛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산 거라 그래요. 순자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습니다. 영호는 더 이상 김치를 먹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밥상을 치우던 순자는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김치를 담가왔는데 이제는 마트 김치를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슈퍼에 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순자를 반겼습니다. 순자 씨, 올해는 김장 안 하셨어요? 주인 아주머니의 물음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올해는 그만뒀어요. 어머, 왜요? 순자 씨 김치가 최고인데. 주인 아주머니는 안타까워했습니다. 나이도 들고 몸도 안 좋고 해서요. 순자는 짧게 대답하고 물건을 골랐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올해는 동네에서 김장하는 집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요? 순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다들 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편하잖아요. 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김장은 이제 옛날 풍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이웃집들을 지나쳤습니다. 어느 집 마당에도 김장 준비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맘때면 동네 전체가 배추 절이는 냄새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 냄새도 추억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집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빈 마당을 바라보며 서 있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순자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장 없는 첫 겨울이었습니다. 순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꿈을 꿨습니다. 마당 가득 배추가 쌓여 있고 사람들이 모여 김장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술래도 순떡 할머니도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순자야, 김치 맛있게 담갔구나.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꿈속에서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자 현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빈 마당과 빈 항아리만이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끌어안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서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마당을 덮었습니다. 장독대 위에도 빈 배추밭 위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지만 순자의 마음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영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눈이 오고 있소. 영호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봤어요. 작년에는 눈 올 때 김장했지요. 영호의 말에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순자는 창밖의 하얀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 김장도 그 시절도. 영호는 아내의 외로운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 서 있는 것만이 영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마당은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순자는 장독대에 쌓이는 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저 눈은 내리겠지. 하지만 이제 김장은 없겠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도유는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추석 때 내려갔다가 가져온 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박스를 열자 낡은 옷가지들이 나왔습니다. 도윤은 하나씩 꺼내며 정리했습니다. 그때 박스 밑바닥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갈색 표지의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도윤은 무심코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김장 나눔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앞집 이순례, 복지관 노인회, 요양원 3호동, 영호 친구 순떡 할머니, 교회 김 집사님, 동네 과일 가게 주인. 이름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김치를 나눠줬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름 옆에는 표시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순례 마이너스 사망 2024년 3월, 순떡 할머니 마이너스 사망 2023년 6월, 복지관 노인의 마이너스 해체, 요양원 3호동 마이너스 폐쇄, 김 집사님 마이너스 이사.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거의 모든 이름에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수첩 뒷장에는 어머니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김장 마이너스 이제 나눠줄 사람이 없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고. 도윤은 수첩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김장을 그만둔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단순히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김치를 받아줄 사람들이 사라져서였습니다. 여보, 뭐 찾았어요? 수진이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수첩을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은 수첩을 펼쳐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분들께 김치를 나눠주셨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평생 이렇게 사셨어요. 나누면서. 도윤의 말에 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첩을 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도윤은 아이들에게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할머니가 쓰신 거야. 지민이가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할머니가 김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줬어요? 지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매년 김장하면 이웃들과 나눴어. 도윤의 설명에 서준이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근데 왜 다줄이 어져 있어요? 서준이의 질문에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거나 멀리 가셨어. 도윤의 대답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민이가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외로우셨겠다. 지민이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수진이 지민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올해 김장을 안 하신 거야. 수진의 설명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을지 상상했습니다. 평생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 그것은 도윤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할머니한테 전화해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도윤이에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순자의 목소리는 놀란 듯 했습니다.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는데 오늘은 갑자기 전화했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도윤의 대답에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건강은 어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순자의 대답은 짧았지만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도윤의 말에 순자는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요. 엄마 보고 싶어서요. 도윤의 말에 순자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좋아. 내려와라.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수진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이름들, 그리고 그 옆에 그어진 줄들. 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김장을 하면서도 나눠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쓸쓸했을까. 도윤은 이불을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수진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 몰랐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김장을 하시는지, 무슨 의미인지.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도윤도 대답했습니다. 김장이 단순히 김치 담그는 일인 줄만 알았어요. 도윤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네요.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김장은 사랑을 나누는 방식이었어요. 수진의 말에 도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도와드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뭘 도와드리죠? 도윤이 물었습니다. 김장이요. 수진의 대답에 도윤은 놀랐습니다. 엄마는 이미 안 한다고 하셨는데. 도윤의 말에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수진의 말에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해요. 도윤의 말에 수진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수진도 아이들 학원을 취소했습니다. 온 가족이 시골로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지민이와 서준이도 신이 났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는 거예요? 지민이가 신발을 신으며 물었습니다. 응, 그리고 우리 김장할 거야. 도윤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장이 뭐예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김장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가면 알게 될 거야. 도윤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윤은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고 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운전대를 잡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지민이와 서준이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집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1시간 정도 남았어.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조수석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장 재료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김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수진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배추, 무, 고춧가루, 젓갈. 많이 필요한데.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마트 들러야겠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섰습니다. 가족들은 차에서 내려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아빠, 저 화장실 다녀올게요. 서준이가 말하며 뛰어갔습니다. 도윤은 커피를 사러 매점으로 갔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어르신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올해는 김장했소? 아니, 올해는 안 했어. 너무 힘들더라고. 나도 작년이 마지막이었어. 이젠 나이가. 어르신들의 대화를 듣던 도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만 김장을 그만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나온 도윤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방금 어르신들 대화 들었어요. 무슨 대화요? 다들 김장을 그만뒀대요. 힘들어서. 도윤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저기 할머니 집 보여요. 지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차는 천천히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도윤은 어머니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고 빈 배추밭이 보였습니다. 와, 정말 김장 안 하셨네.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마당 가득 배추가 쌓여 있었는데 올해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순자가 나왔습니다. 왔니? 순자의 목소리는 반가웠지만 표정은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도윤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순자의 몸이 예전보다 더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지민이와 서준이가 달려가 안겼습니다. 순자는 손주들을 꼭 안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많이 컸네. 우리 손주들.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영우가 반겼습니다. 어서 와라. 오느라 힘들었지? 영우가 짐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별일 없어. 순자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어머니의 표정에서 외로움을 읽었습니다. 할머니, 올해는 왜 김장 안 하셨어요? 지민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늙어서 못하겠더라. 순자의 대답에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도윤이 수첩을 내밀자 순자는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추석 때 가져온 짐에 들어 있었어요. 도윤의 말에 순자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보며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저 이거 보고 알았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가 왜 김장을 그만두셨는지. 도윤의 말에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눠줄 사람들이 다 떠나셨죠? 도윤의 질문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받아줄 사람이 없어.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진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수진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마트 김치가 더 좋다고 했잖니. 순자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요즘 마트 김치 먹는데요. 그래. 맛이 없어요. 정말 맛이 없어요. 도윤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안 먹어요. 엄마 김치랑은 비교가 안 돼요. 도윤의 말에 지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지민이의 말에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김장해요. 도윤의 제안에 순자는 놀랐습니다. 뭐? 저희가 도울게요. 엄마가 가르쳐만 주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김장을 도와준다고? 네, 저희가 할게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무 힘들어. 괜찮아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영우가 거들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돕겠다는데 해보지 그래요. 영우의 말에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하겠니? 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우리 할게요. 지민이와 서준이도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손주들의 얼굴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해보자. 순자의 대답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뭘 감사해. 너희가 힘들 텐데.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자가 차린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모두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먼저 배추를 사러 가야 해. 순자의 말에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순자는 오랜만에 김장 준비를 하게 되어 설렜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도윤 가족은 방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부터 정말 김장하는 거예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해.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힘들겠죠?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해야죠. 엄마를 위해서. 도윤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의 빈 장독대가 달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내일부터 그 장독대가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김치 향기로 가득한 마당이 될 것입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제대로 해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순자는 국을 끓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차에 올랐습니다. 배추 파는 곳이 어디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읍내에 농협 가면 있어. 순자가 길을 안내했습니다. 차는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30분쯤 달려 농협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는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와, 배추가 정말 많다. 지민이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배추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 배추가 좋겠다. 순자가 배추를 골랐습니다. 몇 포기 사실 거예요? 주인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50포기요. 순자의 대답에 도윤은 놀랐습니다. 엄마, 50포기나요? 김장은 원래 이 정도는 해야지. 순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배추를 차에 싣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트럭에 가득 실린 배추를 보며 수진이 걱정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절이죠? 천천히 하면 돼요. 걱정 마세요. 순자가 수진을 안심시켰습니다. 다음은 무를 샀습니다. 무도 20개나 샀습니다. 무는 김치의 단맛을 내주지.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춧가루와 젓갈을 샀습니다. 엄마, 고춧가루가 이렇게 비쌌어요? 도윤이 가격표를 보며 놀랐습니다. 좋은 고춧가루는 비싸지. 하지만 이게 맛을 좌우해. 순자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배추를 내리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순자가 고무 장갑을 끼며 말했습니다. 먼저 배추를 씻어야 했습니다. 영우가 호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배추 씻자. 영우의 말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차가운 물에 배추를 씻었습니다.
아, 물이 너무 차가워요. 지민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익숙해질 거야. 순자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배추를 씻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모두의 손은 빨갛게 얼었습니다. 이제 절여야 해. 순자가 말했습니다. 큰 통에 물을 받고 소금을 풀었습니다. 소금물 농도가 중요해. 너무 짜도 안 되고 싱거워도 안 돼. 순자는 소금물을 맛보며 조절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추를 하나씩 소금물에 담갔습니다. 배추를 반으로 갈라서 소금을 뿌려야 해. 순자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칼로 배추를 반으로 가르고 잎 사이사이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순자의 손길은 능숙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수진이 배추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툴러서 배추가 찢어졌습니다. 아이고, 천천히 해요. 급하게 하면 배추가 상해요. 순자가 수진의 손을 잡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힘을 빼고 부드럽게. 순자의 가르침대로 수진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잘했어요. 순자가 칭찬했습니다. 도윤도 배추 절이는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빠, 저도 할래요.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배추가 무거운데 할 수 있겠니? 도윤이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서준이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작은 배추를 골라 서준이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걸로 해봐. 서준이는 조심스럽게 배추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잘했다, 우리 손주. 순자가 웃으며 칭찬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배추 절이기가 끝났습니다. 마당 한쪽에 절인 배추가 가득 쌓였습니다. 이제 하룻밤 재워야 해.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씻어서 양념 버무리면 돼. 순자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푸짐하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진짜요? 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 같이 뭔가를 하니까 좋았어요. 수진의 말에 도윤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가족이 함께 하니까 의미 있었어요. 도윤의 말에 순자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절인 배추에서 은은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 냄새가 김장 냄새구나.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냄새를 맡으면 겨울이 온 걸 느껴. 순자가 말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내일도 열심히 할게요. 도윤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은 더 바쁠 거야.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김장을 하는 모습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도윤도 방에서 수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뜻깊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김장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도윤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수진의 말에 도윤도 동의했습니다. 저도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의 배추들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났습니다. 내일이면 저 배추들이 맛있는 김치가 될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이 담긴 김치가 될 것입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김장은 단순히 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거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골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집만큼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김장.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이어주는 따뜻한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절인 배추를 확인했습니다. 배추가 부드럽게 잘 절여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구나. 순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절인 배추를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물로 3번은 씻어야 해요.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너무 많이 씻으면 간이 다 빠지고 적게 씻으면 짜요. 순자의 말에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배추를 씻었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 정도면 됐어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배추를 맛보며 확인했습니다. 응, 잘했어. 우리 손주 솜씨가 좋네. 순자의 칭찬에 지민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배추를 다 씻고 나니 오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양념을 만들어야 해. 순자가 말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큰 대야를 꺼냈습니다.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젓갈을 준비했습니다. 양념이 김치 맛을 좌우해요. 순자는 재료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고춧가루는 이만큼. 순자가 고춧가루를 퍼서 대야에 넣었습니다. 마늘은 이 정도. 마늘도 넉넉히 넣었습니다. 생강은 조금만.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이상해져요. 생강을 조금 넣었습니다. 젓갈이 중요해요. 이게 감칠맛을 내주죠. 젓갈을 넣으며 순자는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재료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골고루 섞어야 해요. 순자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물을 채 썰어 넣었습니다. 파도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배도 조금 넣으면 단맛이 나요. 순자는 배를 갈아서 넣었습니다. 이제 맛을 봐야 해요. 순자가 양념을 조금 떠서 맛봤습니다. 조금 싱거운데. 순자는 소금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다시 맛을 봤습니다. 이제 됐어요. 완벽해요. 순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배추에 양념을 바르면 돼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배추를 펼쳤습니다. 양념은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순자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배추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골고루 발랐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지도 적게 바르지도 않게. 순자의 손길은 정확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도윤이 고무장갑을 끼고 나섰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양념을 발랐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순자가 격려했습니다. 수진도 아이들도 모두 양념 바르기에 참여했습니다. 마당은 빨간 양념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이 냄새 정말 좋다.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그치? 이게 바로 김장 냄새야.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배추까지 양념을 다 발랐습니다. 다 됐다. 지민이가 환호했습니다. 순자는 뿌듯한 표정으로 김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항아리에 담아야 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영호가 항아리를 깨끗이 씻어왔습니다. 자, 이제 담자. 순자의 지시에 따라 김치를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배추를 한 포기씩 돌돌 말아 넣었습니다. 꾹꾹 눌러서 담아야 해요.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순자의 말대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항아리 하나, 둘, 셋이 채워졌습니다.
와, 항아리가 이렇게 많이 필요했어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장은 원래 이래요. 겨울 내내 먹을 거니까.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항아리까지 다 채웠습니다. 이제 뚜껑을 덮으면 끝이에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하나씩 덮었습니다. 이제 익기만 하면 돼요. 순자는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당에는 김치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도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순자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도윤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기쁜 눈물이야. 너희가 이렇게 도와줄 줄 몰랐어.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진도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저희도 배웠어요. 김장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수진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와 서준이도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들의 말에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한다. 우리 손주들. 순자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항아리들이 저녁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이 김치가 다 익으면 맛있겠죠?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맛있을 거야.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왜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순자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매년 이렇게 할게요. 도윤의 말에 순자는 놀랐습니다. 매년? 네, 저희가 도우러 올게요. 도윤의 약속에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에는 첫 별이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김치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이 냄새 정말 좋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집 냄새야.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호도 가족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했소. 영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고생하셨어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함께해서 좋았어요. 수진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당의 항아리들은 달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그 안에는 김치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이어주는 사랑의 김치가. 순자는 마당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너희가 할 차례구나. 하지만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김장을 했다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도윤도 항아리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이 전통을 이어갈게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줄게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마당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김장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서울 도윤의 집 식탁에는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준 김치였습니다. 지민이가 김치 한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다. 지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준이도 김치를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김치라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서준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수진이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김치 향이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 냄새 정말 좋아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와, 냄새 맡고 달려왔어요.
도윤이 냄비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곧 끓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수진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김치찌개가 식탁 한가운데에 놓였습니다. 자, 다들 많이 먹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지민이가 환호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시큼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엄마 김치는 정말 다르네요. 도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었으니까요.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장하던 날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지? 도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손이 시려서 울 뻔했어요. 지민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재밌었잖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다 같이 해서 좋았어요. 서준이도 동의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도윤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도윤이에요. 그래, 잘 지내니? 순자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네, 엄마가 보내주신 김치 정말 맛있어요. 도윤의 말에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아이들도 정말 잘 먹어요. 도윤의 말에 순자는 기뻐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좋아하니 할머니가 더 기쁘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엄마, 내년에도 같이 김장해요. 도윤의 제안에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 네, 약속했잖아요. 도윤의 말에 순자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도시를 덮어갔습니다. 시골 마을에도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당으로 나가 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항아리 위에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잘 익고 있구나. 순자는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영호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추운데 들어가지 그래요. 영호가 순자의 어깨에 쇼를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항아리가 잘 익나 보려고요. 순자의 대답에 영호는 웃었습니다. 도윤이한테 전화 왔었지요? 영호가 물었습니다. 네, 김치가 맛있대요.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 봐요. 내가 뭐랬소. 잘 될 거라고. 영호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올해 김장 정말 잘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해서 더 의미 있었지요. 영호의 말에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년에도 같이 하자고 했어요. 순자의 말에 영호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도윤이가 약속했어요. 순자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겠소. 영호의 말에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래야죠. 내년에는 더 많이 담가야 해요. 순자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회사 동료들에게 김치를 나눠줬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가 담근 김치예요. 도윤이 김치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와, 직접 담그신 거예요? 동료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만들었어요. 도윤의 말에 동료는 감탄했습니다. 요즘 직접 김장하는 집이 드물던데. 동료의 말에 도윤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엄마는 평생 김장을 하셨거든요.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도윤의 말에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동료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김치 정말 맛있었어요. 가족들이 다 좋아했어요. 문자를 읽은 도윤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 회사 동료들이 김치 정말 맛있다고 해요. 도윤의 말에 순자는 기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엄마 김치는 정말 특별해요. 도윤의 말에 순자는 웃었습니다. 특별한 건 김치가 아니라 마음이야. 순자의 말에 도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이제 알아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도윤 가족은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순자가 나와 반겼습니다. 어서 와라. 순자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가 안겼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푸짐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도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설날인데 당연하지.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탁에는 김치가 여러 종류 놓여 있었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까지. 와, 김치가 정말 많다. 지민이가 감탄했습니다. 다 우리가 만든 거야. 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들이 세배를 했습니다. 순자와 영호는 세배돈을 주며 아이들을 축복했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라. 순자의 말에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김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김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들어있으니까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순자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항아리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들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 안에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 도윤이 동의했습니다. 순자는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김치는 사람처럼 익어야 맛이 나는 거야. 순자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천천히 정성껏 사랑으로.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김치가 되는 거지. 순자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엄마. 도윤의 물음에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사람도 김치처럼 익어야 해.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순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민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김장 배울 거예요. 지민이의 말에 순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다 가르쳐 줄게. 순자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서준이도 다가왔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저도 배울래요. 서준이의 말에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들. 다 가르쳐 줄게. 순자는 두 손주를 양쪽에서 안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당의 항아리들도 석양을 받아 빛났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영호가 다가와 순자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아왔소. 영호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으니. 순자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네요. 순자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마당을 덮었습니다. 항아리 위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눈이다.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눈을 맞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뀐다는 것을. 하지만 중요한 건 함께한 추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도윤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 김장을 가르쳐 주셔서요. 도윤의 말에 순자는 웃었습니다. 김장만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법을 가르쳐 준 거지. 순자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도윤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마당은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항아리 주변만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녹아 있었으니까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이 있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리고 함께 나눌 김치가 있어서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집은 따뜻했습니다. 김치 향기와 사랑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대를 이어 계속될 것입니다. 항아리 안에서 김치가 익어가듯이 천천히 정성껏 사랑으로.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